뉴원의 통계학 버전 2 이원입니다. 분류된 자료 분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질성 검증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적합도 검증, 독립성 검증, 또 동질성 검증이라는 세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질성 검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동질성 검증이란 여러 집단에서 변수 A의 분포가 같은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여러 연령대가 있죠. 네, 연령대별로 사용 제도에 대한 의견이 같은지, 또 지역에 따라 여러 지역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당사 고객 충성도가 같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방법이 동질성 검증이라는 거죠. 자료 형태는 분할표와 같습니다. 분할표, 지난 시간에 다룬 분할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였어요. A와 B라는 두 변수에 A도 분류되어 있고 B도 분류가 되어 있는 이런 표를 분할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할표에 대해서 독립성 검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료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 뭐 형태는 똑같고요. 만드는 방법이 이제 좀 다르다는 건데 목적이 다른 만큼 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독립성 검증할 때와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료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 즉 어떻게 얻느냐 하면 각 집단에서 여기서 이제 알게 집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게의 집단에서 각 집단의 표본 크기가 결정되고 이것들이 미리 결정되는 거야. 각 집단에서 첫 번째 집단에서는 N1개 표본, 두 번째 집단에서는 N2개, R번째 집단에서는 NR개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서 변수 A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A, 변수가 여기서는 하나예요. 집단 이쪽은 집단이고 변수 A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 뭐예요? 분할표와 같아. 요 자료, 요런 자료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 거죠. 분할표와 똑같다. 그래서 뭐 이것을 분할표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목적이 다르고 독립성이냐 동질성이냐 의 목적이 다르고 동질성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얻게 된다. 이 표는 알게 집단, 여기 부모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알게 집단 각각에 대해 표본 크기 N1, N2, NR로 하여 변수 A에 대해서 얻어진 분류된 자료이다. 독립성 검증의 분할표와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 다시 한번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그러면 동질성 검증은 어떤 거냐? 알게 집단의 A에 대한 분포가 같다. 입니다. H1은 알게 집단의 A에 대한 분포가 같지 않다. 모두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말을 바꿀 수 있는데 H1 대립가설은 그렇게 설정이 됩니다. 가설 검정의 절차는 독립성 검증 때와 똑같다. 즉 검증 통계량이 독립성 검증에서와 같다. 이런 분할표가 얻어졌으니까 분할표 형태로 얻어졌기 때문에 가설 검증 통계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 통계량의 분포도 역시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집단의 표본 크기를 정하고 변수 A에 대해 분류된 자료를 얻는 동질성 검증과 전체 표본 N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 A, B에 대해서 얻어진 분할표 자료에 대한 독립성 검증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독립성 검증인지 변수 두 개 A와 B가 독립적인지 아닌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동질성 검증인지 집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집단 여러 개 있는 데서 어떤 변수의 뭐 분포, 비율이죠. 말하자면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 여기 뭐 수도권
뭐 충청권, 또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네 개 큰 권역에서 네,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충성도, 고객 만족도 이런 것이 같은지 다른지 고객 만족도라고 할까요? 고객 만족이 이 네 지역에서 다르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경우에 이게 고객 만족도입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서 N명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N1명에 대해서 두 번째 집단 충청권에서는 N2명 대상으로 또 호남권에서는 N3명 여기 영남권에서는 N4명의 표본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 네 개 지역이 그런 것을 조사할 경우에 독립성 검증을 하게 된다. 어느 공장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그냥 들어놨는데요. 어느 공장에서 작업 시간대에 따라 작업 시간대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세 구분이 있고요. 불량률이 같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전, 오후, 야간 작업에서 각각 950개, 945개, 940개 이 표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집계되었다. 오전에 한 거는 950개 중에서 905개 양품, 불량품 45개. 오후 작업 시간대에서는 945개 중에서 불량품 55개. 야간에는 940개 조사해서 70개 얻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검정 통계량은 똑같아. 예. x ij 빼기 2ij 제곱 나누기 2ij 여기는 i는 1부터 몇입니까? 3 그렇죠? 세 가지 j는 1에서 2까지 이게 검증 통계량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기대도수를 구하는 방법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반복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동질성 검증과 독립성 검증의 차이점 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류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 표본의 수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많아야 돼. 한 4, 50개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경우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크레머 룰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촉을 받아서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것이 전체 셀의 20%가 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표본의 수는 커야 됩니다. 또 하나 표본의 수가 커야만 이 형태가 이것이 정규 미안합니다. 카이스퀘어 분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것이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기억하고 있다면 정규 분포에서 카이스퀘어 분포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전부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그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